살아있는 방송, 사랑의 방송국, 창조하는 방송인, 여기는 지성의 소리, 여러분의 제주대학교 교육 방송입니다. JEBS. 지금 시간은 9월 20일 수요일 저녁 5시 50분입니다. Where you live 같은 곳에 있어 Where you live 두 손을 뻗어 Where you live 벽으로 물어 나를 마주봐 언제나 너를 보고 있어 너와 나 다르지 않아 나를 봐 같은 곳에 있잖아 모든 감각을 깨워 겁먹을 필요 없잖아 궁극의 너를 보여 그게 너야 oh. 3, 4 to the 5 그곳에 내가 세계와 인간의 복잡성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살핀다. 자, 다자인. 오늘은 격주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다자인의 두 번째 방송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이오이 실제인데요.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실제에 관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 곡은 실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제목을 실제라고 둠으로써 화자가 나가 실존으로서 실제라는 개념과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기상을 외부 세계에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곡인 것 같았는데요. 곡감상을 통해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신감이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살펴볼 소재는 자신감과 실제의 본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옹호해주고 잘 들어주면 안심되고 만족스러운가요? 화장하지 않고 나가면 안정감도 자신감도 들지 않아 왠지 위축되나요? 그렇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필로소피 미디엄은 말합니다. 외부 사물에서 비롯된 자신감은 겉에만 추가된 것이어서 박탈되기도 쉽기 때문인데요. 만약 민낯으로 거리를 걸어야 한다든가 더 이상 부러움에 찬 눈빛을 볼 수 없게 된다든가 아무도 여러분이 하는 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며 여러분의 권력이 감소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공포나 의심, 원한,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 상대 혹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에게서 감소한 것들을 되찾으려고 몸부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책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법으로 장자의 사상을 제시했는데요. 장자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베가의 징검다리 듣고 오겠습니다. 날 밟고 지나온 걸음들에 멈추지 말아라 내가 야위어도 날 걱정하지 마 쌓였던 아픔들이 흘러간 것뿐이야
놓쳐버릴까 그만 다그쳤구나 얘야 얘야 날 밟고 지나온 걸음들에 멈추지 말아라 내가 야위여도 날 걱정하지 마 쌓였던 아픔들이 흘러간 것뿐이야 장자는 선진시대의 철학자 중 가장 소탈하고 자신감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저서 속 장자의 사상과 자신감을 관련 지은 글은 상대적 시선에서 보는 가난과 피폐, 조삼모사, 감정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총 3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에 오르지 못했던 장자를 보며 선생은 어찌 그리 피폐하시오? 라는 해왕의 물음에 장자는 그가 피폐해 보이는 것은 조정이 임금의 눈을 가리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관료들로 채워져 조정에 오르지 못한 그가 그리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는 진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그의 몸에 있으니 천지와 하나 됐으므로 그는 가난하게 보일지언정 피폐하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자는 천지와 하나라는 것을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감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안팎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영역의 경계를 뚜렷이 짓는 것과 같습니다. 즉 외부 요소로 인한 감정인지 내부 요소로 인한 감정인지를 구분하고 내부 요소로 인한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그가 추구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조삼모사는 생과 사, 가능과 불가능, 옳음과 그름 등을 상대적으로 구분하여 볼 줄 알아야 모든 사물의 생성, 사멸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자의 말을 부연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장자가 부인이 죽었을 때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조삼모사의 아침 저녁 3,4,4,3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합 전체인 7을 본즉 기형 생멸의 순환으로 구성된 삶의 과정을 봤고 특별히 어느 한 단계에서만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인이 몸한 장기 활동들을 잊고 눈과 귀를 통한 외부 세계의 감각도 있고 세속의 바깥에서 아무 일 없듯 무심히 걸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인은 자신 또한 천지간의 일물에 지나지 않음을 알며 모든 사물의 전체 모습을 볼 뿐 자신이 무엇을 이뤘는지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장자는 논증을 예로 들어 한순간에 지고 이기는 것에 있어 결과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은 심신에 해를 입히는 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심신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무정한 수양의 필요성을 중시했습니다. 장자가 제시한 관점은 전체를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허구의 자아 팽창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얻는 지혜로 충만한 역량을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상을 상대적으로 인식하며 전체를 바라보고 무정해보는 수양을 통해 지혜로 충만한 자신감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듣고 돌아와 실제의 본질이라는 소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돼도 괜찮다 말했지. 쌓여가는 한숨들이 내 맘을 뒤덮어도 그냥 다 덜어낼 줄 알았지. 서먹는 같던 슬픔이 조용히 지붕을 짓뭉개고 허질러 놓던 방 안이
돈 쓸 수조차도 없게 되는 건 순간이더라고. 새하얀 눈꽃들이 자꾸만 내게 쌓여 난 깊이 가라앉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뿌연 먼지들이 내 숨에 엉겨붙어. 슬픔은 언제나 내게 알기에 뭔지 이 아픔이 뭔지. 끝나지 않을 겨울이 말없이 눈처럼 내려앉고. 누군가 튀어온 새싹이 아무리 품어도 얼어붙는 건 순간이더라고. 새하얀 눈꽃들이 앞서 들은 곡은 소낙별의 먼지였습니다. 노래 속 화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꽃들과 희뿌연 먼지들이 숨에 엉겨붙고 슬픔은 언제나 늦게 알게 된다고 감정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슬픔의 어느 부분에 대해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 알고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재인 실제와 본질에 관해 불교학자인 B. 앨런 월리스와 이론물리학자인 션 캐럴이 나눈 대화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시작되는데요. 물리학자 션 캐럴은 과학자들이 실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지만 실제에 대해 아는 게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는 2012년에 발견된 힉스 보손과 노벨상 수상자인 플랭크 월책의 핵심 이론 마르셀루 글레이즈가 언급한 양자 장론을 제시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층위가 존재하지만 기본 입자와 힘의 층위는 이해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전자와 자신을 이루는 입자들은 방정식을 따를 것이며 그것이 그가 거시적 존재로서 감정, 생각, 선택을 가진다는 사실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이폰이 입자들로 이루어진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가 시리와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를 4, 5세기는 없으며 염력 또한 없다. 인간의 수명은 70년에서 80년이다. 라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하며 높은 층위에 대응하는 낮은 층위들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을 이어가는데요. 그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해했지만 다른 것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 있고 솔직한 태도를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를 통해 미래에는 인류가 어떤 지적 성취를 이뤄내어 실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보였습니다. 이제 불교학자 B. 앨런 월리스의 주장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세베이지 갈든의 Truly, Madly, Deeply 들어볼게요. Until the sky falls.
세비지 가든의 트룰리 메들리 디플리 듣고 왔습니다. 트룰리 메들리 디플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희망과 환상이 되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트룰리 메들리 디플리하게 담긴 곡이었는데요. 아마 지금부터 말하게 될 불교학자 B. 앨런 월리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실제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깊게 탐구해야 할 대상은 1인칭 시점에서 보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런 주장을 한 것일까요? 션 캐럴은 시인 뮤리엘 루키저의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말을 인용하여 세계는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계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들로 말함으로써 엄청난 통찰력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월리스는 이에 대해 동의했지만 한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과학에 기반을 둔 션의 이야기들을 잘 들었지만 물리적 우주, 삶, 마음 등에 대해 자신과 상대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는 경험적 증거나 논리적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없는 특정 가정들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는 가정, 믿음, 공리에서 이론이 세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론을 세우고 전 생애에 걸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집중할 뭔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게 마음에 그리는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무시하는 것을 배제하고 형성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현대심리학의 위대한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빌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주체들은 실제 주체가 되려 하고 속성들은 실제 속성이 되려 하고 존재는 실제 존재가 되려 했다. 주체들은 상상의 주체에는 관심이 없었고 속성들은 정도를 벗어난 속성에는 관심이 없었고 존재는 무인지대, 즉 발없는 상상이 머무는 림보에 속한 존재에는 관심이 없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무시된 것들을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현상으로도 취급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저 낭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된다. 요컨대 우리가 믿는 것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일치한다. 현재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실제이다 라고 말이죠. 월리스는 실제의 본질에 대한 션의 주장을 물리학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주장이며 이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이고 심지어 유일한 과학적 이야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무엇을 근본 바탕이 되는가는 우리의 출발 과정,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 우리가 주의를 쏟는 초점, 그리고 우리의 관찰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미래는 현재로부터 온다는 결정론, 관찰자와는 무관한 객관적 현실 세계가 존재한다는 실제론, 세계는 순수하게 물리적이라는 물리주의에 대한 믿음에 얽매이지 않는 선도적인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들이 옹호한 다양한 세계관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 과학이 마음, 정신과정, 의식의 상태를 예외하고 과학자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측정하고 관측하는 정교하고 엄밀하고 정확한 방법들을 개발해 왔다고 말합니다. 즉, 행동과학자들은 정신과정의 행동 표현을 연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마음을 연구하고 뇌과학자들은 정신과정과 관련 있는 뇌 상관물을 조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마음을 연구하지만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마음을 직접 관찰하는 엄밀한 훈련, 정교하고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방법을 전혀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19세기 말 정신과학이 생긴 이래 심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주의 집중, 마음 챙김, 성찰 기법이 아시아 전역에서 5,000년 동안 그리고 불교 전통에서 지난 26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다양한 명상 전통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밝히며 이 방법들을 이용해 과학계가 그간 간과해온 관찰자의 성질을 적극 받아들여 마음과 의식의 성질에 대해 진정으로 과학적이고 개방적이며 경험적인 접근을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의 본질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그는 캐럴이 현재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층의 사고에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하고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층에 대해서는 이를 탐구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쉬고 돌아와 그가 캐럴이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층에 관해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어떤 세계관들을 제시했는지 살펴봅시다. 쓰고 남은 것 위에 쌓인 쓰고 다른 것 닳고 남은 것 위에 놓인 달고 짠 것 입속에 남은 것 입속에서 낡은 것 씹을수록 교묘히 스며드는 미움이 닿으면 마음이 되어가는 것 끊을 수 없는 입맛의 끈질김 짜고 남은 통 옆에 눈 짜고 매운 것 맺고 끄는 삶에 끼어든 아주 시큼한 것 입속에 남은 것 입속에서 낡은 것 씹을수록 교묘히 스며드는 미움이 닿으면 마음이 되어가는 것 끊을 수 없는 입맛의 끈질김 월리스는 수학자들은 공리에서 출발해 가능한 실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뿐이라는 션의 생각을 수학자 로저 펠로스의 생각을 빌려 비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학자들은 실제로 순수하게 수학적인 실제의 한 차원을 탐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월리스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말을 빌려 물리학이 아니라 수학을 과학의 근본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존 베로와 프랭크 티플러의 말을 빌려 물리학이 아니라 생물학이 과학의 근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죠. 또한 그는 안톤 차일링거와 존 휠러의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정보가 우주의 근본 바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보의 조각들이 1차적이며 다른 모든 개념적 구성물, 예컨대 공간, 시간, 입자, 장, 힘은 파생물이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물리학자 안드레이 린네는 의식이 원자들의 복잡한 배열에서 나오는 창발적 속성이 아니라 자연계의 근본 성질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물리법칙을 따르는 물질세계에 대한 현재의 과학 모델이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가 의식적인 관측자로서 우리의 출발점을 잊고 물질만이 유일한 실제이며 우리의 인식은 그것을 기술하는 데 도움될 뿐이라고 결론짓는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주에 대해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를 그것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물질세계라는 개념적으로 조작된 믿음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무엇이 층의 위이고 아래이며 실제의 본질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나눈 생각들을 살피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나갑니다. 여러분은 실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다자인. 지금까지 기술의 정치외교학과 1학년 김지연, AD의 국어교육과 1학년 오단비, 제작 진행의 철학과 1학년 문희경이었습니다.
속에서 그대라는 알 수 없는 사람을 잊지 못한다. 조금씩 다가오는 그대를 나 마주하고서 어디론가 이끌리듯 그대를 바라본다. 내게 미소 짓는 그대 모습 나 마주하고서 어느샌가 녹아내리듯 그댈 바라본다. 나를 바라보던 너의 그 눈동자에 비춰지던 그 떨림이 넌 내게 다가와 내게 느껴지던 그 날의 너의 기억이 나에게로 다가와. 준아야, 오늘 헌혈버스 왔던데 헌혈 해봤어? 적은 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점이 헌혈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 맞지. 그런데 헌혈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대. 바로 혈액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는 거지. 와, 그건 몰랐어. 헌혈은 다방면으로 좋은 점이 많은 활동인 것 같아. 그게 다가 아니야. 헌혈하기만 해도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대. 그 외에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쿠폰도 주고 있어. 와, 진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네? 안 할 수가 없겠는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혈액 보유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진 혈액을 대체할 물질이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어 여러분의 헌혈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그마한 실천 하나가 혈액이 필요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과 미소로 전달됩니다. 우리 오늘 헌혈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이뤄진 도움이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JBS 연중 캠페인 당신은 지성인입니까? 우리 모두 들어봐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과 낭만으로 이곳은 숨을 쉬죠. 살아있는 방송으로 우리는 웃음 짓죠. 희망과 꿈이 있는 우리들 세상. JBS 교육 방송.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제주대학교 교육 방송에서 보내드린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살아있는 방송, 사랑의 방송국, 창조하는 방송인, 여기는 지성의 소리, 여러분의 제주대학교 교육 방송입니다. JEBS